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은요. 바로 정창덕 총장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이제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분이 왜 교육부 장관직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지, 또 그 결함이나 비전이 실제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정 총장은 그냥 여러 대학 총장을 지난 행정가 이런 걸 넘어서요. 꽤 독특한 교육 철학 그리고 미래를 좀 내다보는 그런 비전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특히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에서 얻은 통찰 같은 게 정책 제안에 녹아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경력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강릉 영동대, 안양대, 송호대 여러 대학 총장을 지내셨고 네, 카이스트 박사학위도 있고요. 경영정보랑 IT 융합 쪽이네요. 아, 네. 고려대 교수 경력도 있고 근데 이게 그냥 스펙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경험 속에서 실제 뭘 했냐는 건데 대학 구조조정이라든지 재정 건전성 확보 같은 거요. 아, 작지만 강한 대학 모델 이런 실용적인 모델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는 평가가 있네요. 네, 그게 이제 장관직 수행 능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단순히 이론가가 아니라 실행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특히 그 카이스트 박사학위나 한국창조성개발학회 창립 같은 이력을 보면 IT나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이걸 실제 교육에 어떻게 접목했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 강릉 영동대에 산림복지학과를 신설한 사례가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지역 특성을 딱 살려서 만든 실용적인 교육 모델이란 말이죠. 이런 경험이 이제 장관이 되었을 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을 현실에 맞게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경험에서 나온 실무 능력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이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그 2050년까지 노벨과학상 5명 배출. 이 목표는 정말 좀 대담하게 느껴지던데요. 허허, 그렇죠.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데 이걸 위해서 노벨 혁신 플랫폼이라는 구체적인 구축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네, 봤습니다. 기초과학, 공학, 인문학 융합 인재 양성이라든지 10년 이상 장기 투자,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환경 조성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게 그냥 구호는 아닌 거겠죠?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 구호라기보다는 한국 과학기술계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놓은 해법에 가까워요. 어떤 문제점이죠? 그가 단기 성과에만 너무 매달리고 실패를 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아, 네. 그걸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창의와 실패를 장려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이 목표 자체가요. 그렇군요. 시스템을 바꾸려는 클 그림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AI 시대를 대비한 문해력 5 모델 제안도 좀 눈여겨볼 만해요. 아, 그거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문해력 5. 문해력을 단순히 글 읽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시민의 생존 역량으로 정의하는 거요?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국에 AI 리터러시 센터를 설립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교육하겠다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문해력이라는 게요? 이 구상은 단순히 AI 기술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치자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포함하는 좀 폭발적인 개념이거든요. 아하. 자료에 따르면 이게 기술 교육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이 지식정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지식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주식복지국가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기술 변화가 아무리 빨라도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주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강조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국 단위 센터 설립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기술 교육을 넘어서는 어떤 철학적 고민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그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이었어요. 폐교 문제 심각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걸 AI 기술 기반의 문화 교육 복합 공간, AI 갤러리나 AI 아트 시네마
이런 걸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던데요. 네, 이른바 지역 회복형 교육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폐교라는 어찌 보면 좀 골칫거리를 AI 기술이랑 문화 컨텐츠를 딱 결합해서 지역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죠. 발상이 신선하네요. 네, 그래서 지역 학생이나 주민들이 예술, 과학, 역사를 막 통합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문화관광 활성화, 또 고령자분들 평생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료가 나온 이 말이 딱 이 맥락이군요. 교육 정책을 학교 안에만 가두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랑 연결시키려는 접근. 정확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아주 실질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 미래 비전, 지역 문제 해결 방안까지 봤는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그분만의 어떤 교육 철학도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목회자 이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교육은 예배다, 교사는 목자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학생을 그냥 지식 수요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자료들을 쭉 보면 개인적인 경험, 특히 급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경험이 교육관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 그런 투병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노숙인이나 소외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들이 쌓여서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그만의 철학적 기반이 된 걸로 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육. 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할 때도 단순히 효율성이나 성과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으려 할 거라는 기대를 좀 갖게 하죠. 수명이 아닌 사명으로 살겠다. 이 다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여러 대학을 실제 운영하면서 얻은 것던 실무적인 능력, 그리고 AI나 노벨상으로 대표되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꽤 구체적인 비전 제시, 또 교육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있는 인간 중심의 뚜렷한 철학까지. 네. 정창독 총장이 왜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지에 대한 좀 다각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를 두고 실천적 개혁가 또는 뭐 교육계 사상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배경을 오늘 자료들을 통해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시된 여러 비전이나 계획들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 가능성과 함께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경험과 비전이 과연 우리 한국 교육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상적인 계획과 또 현실적인 실행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메워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